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은 시장이 중간까지도 나쁘지 않았는데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좋은 상황이었는데 장 막판에 미끄러졌어요. 뭐 이유가 있긴 한데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이 좀 안 좋게 마감을 했고, 특히 빅테크들이 요즘 계속 별로예요.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지지부진한데, 그래서 조만간 이 빅테크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 정말로 그렇게 안 좋나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는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불안은 역시 코로나죠. 지금 연일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있고, 무려 이제 조금 있으면 20만 명을 돌파할 기세예요. 현재 추세로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각 지역에서 지금 부분적인 락다운이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파이자랑 바이오엔텍이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코비드 확진자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 와중에도 그나마 시장이 어느 정도는 선방을 했습니다. 지금은 안 좋지만 백신이 나오면 향후에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장 막판에 흘러내렸는데, 이게 이제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코로나에 대한 대유행 구호 프로그램이 12월 30일에 만료되는데 이거를 만료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장 막판에 급락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케어스라고 연방준비은행의 구호 프로그램이죠. 재정적 구호 프로그램이죠. 총 2조 2천억에 달하는 자금인데 이걸로 인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도움을 받거나 또 필요한 사람들은 대출을 받거나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12월 31일에 만료되는데 추가적으로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테고, 그로 인해 당연히 소비는 줄겠죠. 그러면 기업 실적은 안 좋아지겠죠. 그에 대한 이제 우려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렇게 시장이 안 좋은 상황 가운데 테슬라도 어쩔 수 없이 어제는 2%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장중에 또다시 500을 한번 넘기 했는데 결국 전고점과 500의 저항선에 밀려서 다시 하락을 한 모습이고요. 차트에서 보시면 지금 500의 저항선을 굉장히 뚫기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건 뭐냐면 매수세가 이 지금 저항선에 턱 하고 막혀서 지금 그걸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힘을 내지 못하고 힘이 많이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업스러스트가 나온 것도 이제 그거에 대한 전조 증상이었는데, 오늘은 시장까지 별로 도와주지 않으면서 다시 저항선에 딱 하고 막힌 모습이고, 단 이제 장대 음봉이 아니고 단 음봉이라는 거, 그리고 거래량도 많지 않았다는 거는 매도세도 그렇게 공격적으로 지금 위에서부터 찍어 누르고 있는 모습은 아니란 거예요. 어떤 이미지냐면 500까지 오면은 팔고 아님 말고 그냥 그 정도의 모습입니다. 왜냐면 500은 지금 실질적인 매물대가 있는 저항선이 아니라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가장 많이 하는 지금 저항선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차익 실현하는 사람들이 굳이 낮은 가격에서까지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진 않거든요. 물론 그건 이제 오늘까지의 상황이고, 이후 시장이 안 좋아진다, 상황이 안 좋아진다 싶으면은 더 낮은 가격에서도 팔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로는 아무래도 이제 매수세가 한번 연료가 떨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저항선이었던, 그리고 뚫고 올라가면서 지지선으로 바뀐 460에서 450 정도의 1차 지지선까지는 어떻게 보면 자유낙하를 좀 할 가능성이 있고, 단 매도세도 지금 그렇게 강력하게 밑으로 주가를 밀어내고 있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좀 받쳐주면은 충분히 다시 500을 도전해 볼 가능성은 남아있는 그 정도 상황입니다. 네, 어제 저는 한 주를 추가했고요. 그래서 방송 시작 후 10주 동안 총 10주, 그러니까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주씩 샀습니다. 뭐 이게 적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1년 동안 일주일도 빠지지 않고 매주 한 주씩 구매를 한다면 50주예요. 결코 적은 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돈 생길 때마다 한 주씩 한 주씩 사고 있습니다. 각각의 주가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요. 네, 하여간 주가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얘기를 하나 했는데,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존의 이제 라지캡 큰 기업들을 사들이는 펀드에서 추가적으로 한 80억 달러 정도 테슬라를 추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S&P 500에 편입되는 것으로 인해서 인덱스 펀드에서 500억 달러를 무조건 테슬라를 구매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테슬라 S&P 500과 관련된 상황은 추가적인 업데이트 내용을 제가 일단 내일 업로드를 할 예정이에요. 자세한 얘기는 그 영상을 기다렸다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한 얘기는 테슬라를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액티브 펀드들, 그리고 보유는 하고 있으나 양이 적었던 액티브 펀드들이 이 S&P 500 편입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80억 달러 정도를 더 산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냥 80억 달러 삽니다가 아니죠. 그러면은 테슬라 주가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죠. 현재 기준으로 이 80억 달러는 테슬라 전체 유동 시가총액의 한 2%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방이 100개 있으면 그 중에 2개 정도의 방은 이 펀드들이 기존 주주들에게 매수를 해서 들어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당연히 주가를 어느 정도 올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 뉴스인데요. 정말 다행인 얘기인데,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10시부터 새벽 오전 5시까지 통금을 명령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 프리먼트 공장, 그러니까 테슬라의 프리먼트 공장의 직원들은 필수 근로자로 인식이 돼서 이 통금 명령에서 면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테슬라 공장은 반나절로 돌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밤에도 야간 근무자가 있겠죠. 근데 통금이 돼버리면은, 야간 근무자가 출근을 못 해버리면은 당연히 생산 능력이 타격을 받습니다. 근데 이 직원들이 필수 근로자로 인식이 돼서 이 통금 명령에서 면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는 다행히도 이 부분적인 락다운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주가에는 별로 반영되지 않았을까?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락다운은 안 하는 걸 기본적인 전제로 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락다운이 되면은 엄청난 악재인데, 락다운이 안 되는 게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주가를 밀어 올리는 역할은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만약에 테슬라의 직원들도 통금 명령에 적용이 되었으면은 아마 주가는 훨씬 더 많이 빠졌을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테슬라에는 야간 통행 금지 명령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주말에 이 S&P 관련된 업데이트된 사실을 한 번 더 영상으로 올릴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 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테슬라의 경우에는 저는 12월에 예정된 S&P 편입 전까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하락은 있어도 전반적으로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다음 주에 더 빠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주말은 그냥 마음 편하게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